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수요 공급 이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그다음에 시장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책을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책은 탄력성 부분을 할 건데 일단 책은 105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자, 오늘은 이제 탄력성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했던 거 수요 공급 이론에서요. 가장 먼저 수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급을 했죠. 수요에서 혹시 몇 가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수요에서 6가지를 했잖아요. 개념. 수요의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유효수요라는 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공급이다. 여기 첫 번째 수요 공급의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요량 결정요인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이 변하든 가격 이외의 변하든 수요량은 변하게 되는데 이름이 다르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소득 이자율 등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변화라 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을 변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하락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라는 거.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다.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도 공급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눈다는 거. 그다음에 수요에서 세 번째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게 있다. 네 번째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하향했다. 근데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수도 있고 수직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지난주에 했습니까? 기억이 없죠? 왜 기억이 없을까요? 왜 기억이 없냐면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1월, 12월 과정 이때 들은 거, 그다음에 1월, 2월 과정에 들은 거, 3, 4월 과정에 들은 거, 그러면 그거는 3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돼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가격 효과 때문이다. 그 가격 효과는 뭘로 구성된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된다.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요. 제가 가끔씩 헷갈려요. 제가 5개 학원을 다니면서 모든 학원의 수업을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분위기를 본다고 분위기를. 근데 이 학원의 분위기가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 그거 뺀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원을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수업을 1월, 2월 과정에 순수하게 11월, 12월 과정에 순수하게 생 기초만 하십시오. 이런 학원들이 있다고요. 자, 그런 학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1월 달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은 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바로 기본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에 그렇다. 가격 효과는 뭐가 뭘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때문이다. 그런데 시험은 이제 대체 효과가 무슨 말이냐 물어봐요. 그럼 대체 효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 가격 변화, 다른 재의 수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여러분의 수요 곡선, 저의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우리 모두 수요 곡선은 무슨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어떤 게 완만?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 완만하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 탄력적이다.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 우상향. 모든 자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OX, X. 수직선인 공급 곡선도 있었잖아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공급 곡선에서는 왜 우상향하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공급 곡선의 종류를 물어보죠. 토지의 공급 곡선,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선. 됐죠? 근데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용도적 공급
곡선, 경제적 공급 곡선도 있겠네. 그것은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상향한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다.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 곡선이라 표현하지 않고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그게 뭐다? 용도적 공급 곡선. 26회 때 그렇게 출제했죠.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토지의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용도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요. 자, 그럼 이제 공급 곡선까지 끝나고 났습니다. 자, 수요 다시 다섯 번째. 수요에서 다섯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비교하는 거. 아까 비교했잖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고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고 수요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있었습니다. 수요 증가율이 발생했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우상향으로 이동. 우측 이동 또 다른 말로요. 우측 이동, 우상향 이동 또 다른 말로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우측 이동이 계속 나오다가 29회 때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뭐 공인회계사라든지 평가사 시험에서는 우측 이동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오른쪽 왼쪽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좌측 이동은요 왼쪽. 의미 아셨죠? 안 들어봤는데 저 손 들어가죠. 감독관님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님 글쎄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오른쪽 이동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이제요.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수요 변화 요인은 결국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고, 그럼 결국은 수요 변화 요인이 무슨 요인입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 결국은 균형을 변동시키는 요인이죠. 균형 가격을 상승, 하락, 균형 거래량을 증가, 감소시키는 요인이 수요 변화 요인이죠.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은데 저하고 칠판 자체가 쓰고 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소득이 나오면 정상지 열등지 구별하는 거. 두 번째, 대체재 가격 방향과 해당재 수요 방향이 같다. 세 번째, 보완재 가격 방향과 해당재 수요 방향이 반대다.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재 보완재 따지는 것이다. 소득이 나오면 정상재 열등재 따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 수요자들의 가격 상승 예상한다면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잖아요. 그럼 지금 빨리 사야지.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그럼 반대로 수요자가 가격 하락 예상한다면 나중에 떨어질 것 같대. 떨어질 때 사야 되죠. 지금 안 산다.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가격 떨어진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수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공급도 그런 절차를 거쳐가겠죠. 그럼 공급 변화 요인도 나오겠지. 공급 변화 요인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게 생산 요소 가격이 잘 나와요. 생산 요소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 택지 가격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 상승.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공급에서 대체재 보완재 가격 나오죠. 공급에서 대체재 보완재 가격 하지 말라고요. 그거 나오면 수요하고 반대하면 되니까.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대체 가격이 올라갔다. 해당자의 공급량은 증가 감소. 천천히 봐요. 공급 측면에서 대체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공급 측면에서 대체가 올라갔다. 그럼 해당자의 공급은 어떻게 되냐? 수요를 생각해봐. 대체가 올라갔다. 해당자의 수요는요? 증가죠. 공급은 감소.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수요와 공급을 같이 외워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수요만 해. 그리고 시험에 공급이 나오면 하살표를 반대로 해버리면 되니까. 되셨죠? 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서 두 개 만나서 그 다음에 균형했죠? 균형. 자, 균형했어요. 그 다음에 균형 끝나고 나면 뭘 했던가요? 균형의 변동을 했죠. 균형의 변동 몇 가지 모습을 뺐습니까? 균형의 변동의 모습 5가지 했잖아요.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이게 지칠만도 하죠. 그렇죠. 두 번째, 공급만 변하는 경우. 공급 변화. 2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세 번째는 동시에 변하는 경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탄가 비거 기억나시죠? 탄. 완전 탄력적. 이 탄이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를 B라고 하자고요. B. 그럼 탄, 완전 탄력적 탄, 가격 불변 가. 완전 비탄력적 뭐가 불변? 거량이 불변. 그래서 탄과 비거라고 기억하시죠. 탄과 비거.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B가 크다.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균형의 변동 다섯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탄력성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탄력성을 배울 거라고. 의미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탄력성은 선생 몇 페이지 있는데요? 예. 탄력성은 책 113쪽이 있습니다. 탄력성 113쪽. 오늘 또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하셔야 돼요. 탄력성 113쪽, 기본서 113쪽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는 18쪽이 있습니까? 예, 그러네요. 18쪽. 자, 지금부터 탄력성을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탄력성 계산 문제 포함해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을 이제 공부할 건데, 탄력성이 나오면 이 탄력성은 일단 무슨 의미냐면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수량 변화 의미. 무슨 말일까? 기다리세요. 점점 탄력성이 좁혀갈 거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작다 그러거든요. 그럼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고, 탄력성이 작다 수량 변화가 작다는 소리고. 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탄력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수요 탄력성이 있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있으면 수요 있는 거 공급 다 있거든요. 그럼 무슨 탄력성도 있을까? 공급 탄력성도 있습니다. 그럼 수요 탄력성은 무슨 뜻일까? 탄력성은 수량 변화,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해요.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거나 작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봐요. 인구가, 우리 검단의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탄력성 배우기 전까지는 검단의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만 배웠죠. 근데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냐 조금 증가하냐 그걸 결정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럼 수요가 탄력성이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했을 때 검단의 아파트 수요량이 많이 증가한다 그 소리야.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럼 인구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검단의 아파트 수요량은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게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수량 변화. 그럼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고, 공급 탄력성은요 공급량 변화를 의미하죠. 공급량 변화. 그러면 공급 탄력성이 작다 이 말은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공급 탄력성이 가장 작은 게 하나 배웠죠. 공급 탄력성이 가장 작다는 소리는 공급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공급량 변화가 없으면 공급 탄력성이 0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 하나 배웠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공급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공급 탄력성이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토지의 공급량 변화가 크면 그러면 토지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부증성 때문에 공급량 변화가 없으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나라에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토지 공급의 탄력성은 0이다. OX 5 26회 때 지문입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이 수요 탄력성도 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은데, 왜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으냐면 우리 수요에서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수요에서 첫 번째가 개념, 수요에서 두 번째가 수요량 결정 요인이었어요. 수요량 결정 요인. 여기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많은 만큼 수요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뭘래요? 자, 첫 번째가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자, 유심히 한번 봐봐요.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 수요량이 변화한다잖아요. 수요량 변화.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가 변할 때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죠. 그게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수요량 결정령이 무수히 많으면 수요 탄력성도 무수히 많답니다. 근데 우리는 몇 가지 뭐냐면 세 가지 배웁니다. 자, 여기 수요량 결정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중요하죠.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렇게 세 개 배워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수가탄이라는 걸 배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고, 그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배우고, 저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소탄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그러면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죠. 그렇죠? 그것도 탄력성이야. 그것을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수교탄 그래요. 자, 여기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화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것도 탄력성입니다. 그때는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그렇습니다. 수요의 인구 탄력성도 있는데 안 배우고 우리는 수요 탄력성에서 이 세 가지 배운다. 그럼 이 수요량 결정요인, 그러면 공급도 공급량 결정요인 있겠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공급의 탄력성도 몇 가지다? 무수히 많다. 그런데 공급 탄력성에서는 딱 하나만 배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딱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여기서는 하나만, 공가탄 하나만 배운다. 그럼 탄력성 결국은 우리 몇 개 배우는 겁니까? 4개 배운다. 4개 배우는데 이 4개 중에서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 얘 있죠? 얘가 1번 타자입니다. 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 포함해서 6가지 사항을 배워요. 6가지 사항을 저하고 1년 동안 배웁니다. 근데 계산 문제 빼고는 5가지 사항은 2번 정도 들으면 아 저렇구나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득점을 할 수도 있고 득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계산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계산 문제 못해도 6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포자였다. 그런 분들은 지금 와서 계산 문제 하겠다고 달라들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프고 그다음에 민법 공부도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할 걸 해야지. 할 걸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긍정 기술을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수업은 부동산학을 능률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60점 맞는 게 능률적인 거야. 언니 나 부동산학 결혼 95점 맞았다. 근데 민법 겨우 42점 맞아갖고 죽을 뻔 봤다. 불합격 할 줄 알고. 이거는 매우 비능률적인 겁니다. 부동산학 결혼 55점. 언니 나 계산 문제 하나도 안 하고 다 찍었다. 근데 2개 맞더라. 그래도 55점 맞았다. 민법은 67.5. 오 미쳐버리겠어. 합격했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 민법 때는 얼마나 졸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민법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십니까? 민법부터 2개가 2신청 받아줘서 합격한 거야. 2신청 안 받아줬으면 37.5 불합격이지. 가락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안 되신 분들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민법 125조, 126조, 129조를 하시라고. 반드시 나오니까. 민법 125조가 뭐예요? 그렇지. 됐어. 됐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 그러면 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괜히 공부 안 되는데 이제 와서 수학이 안 되는데 가감승제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와서 하면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 그런 것은. 그러니까 뭔 맛이냐면 나중에 허프 이런 것은 다 해. 허프의 확률 모형 이런 것은 여러분 다 한다고. 허프의 확률 모형 못 하잖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흉봐. 전이는 저것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나 하고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탄력성 계산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그냥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러면 6가지 배울 건데 5가지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 해볼게요. 계산 문제 안 할 거니까 그럼 5가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노란색으로 수가탄. 수가탄을 하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나머지 것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개념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념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 자, 어떤 재의 가격이 1%가 변할 때 그 재의 수요량은 어느 정도 변합니까? 수요량 변화의 정도. 수요량 변화의 정도를 수요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가 변화했다. 탄력성 몇입니까? 3.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탄력성 몇? 5 되셨죠? 자, 이번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으로 갑니다.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지. 정상절등제지.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정상절등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에서 소득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 이제 물어보는 거라. 여기서도.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그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하고 나머지 것은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다 된다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3% 변했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면 5% 변했다? 5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거는 재화가 두 개 나와요. 여기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 아파트. 그럼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그것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 나온다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연립주택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연립주택 수요량. 이걸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선생님 꼭 연립주택 해야 되면 아니 다세대 주택 해도 돼요. 다세대 주택. 우리 시험은 연립주택이라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재화가 두 개 나왔다. 그러면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죠.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되어 있는 탄력성 뭡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가 기억나야 돼요. 의미 되셨죠? 자, 이제 가격이 10%가 변화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50%가 변화했습니다. 50%. 탄력성 몇이래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5겠죠? 자,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갈 겁니다. 가격이 10% 변화했다. 두 개로 나눠 보세요. 그렇죠. 가격이 10% 변화했다. 가격이 10%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줘요. 가격이 10% 변화했다. 그다음에 수요량이 50% 변화했다. 탄력성이 몇입니까? 그럼 탄력성이 5라고요. 5. 맞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주겠죠? 가격이 10% 상승했다 이렇게 주겠죠. 그럼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50%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감소하겠죠. 감소. 선생님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가격이 올라갔다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으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10%를 빼버릴까요? 10% 빼고 50% 빼버립시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감소했죠. 이건 뭡니까? 수요법칙. 수요법칙이죠. 이게 수요법칙. 수요법칙에다 얘다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야. 퍼센트. 이렇게 되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법칙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탄력성은 이 탄력성 무조건 퍼센트가 나와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제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개념. 자, 근데 매우 학문적으로 가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 너는 몇 개 변하는가? 그렇죠. 그럼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하죠? 수량 변화? 이렇게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량적 지표라고 그래요. 매우 학문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라는 게 있고 정성적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딱 한 번 등장했는데, 자, 여기 보자고요. 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이건 뭡니까? 수요법칙. 수요법칙입니다. 수요법칙이고, 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을 겁니다. 가격이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30%가 감소했습니다. 자, 얘는 탄력성이죠? 탄력성이잖아요. 이거는 수가탄입니다. 수가탄.
그럼 이건 수가타임 3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가타임이 3이라는 말은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3개 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수요 법칙하고 수가탄 중에서 양을 뜻한 게 뭡니까? 수가탄, 탄력성이죠. 이렇게 탄력성은 양을 뜻해요. 이런 것들을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해요. 그럼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다. O입니까 X입니까? O. 이제 이게 한 번 등장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그러면 여기 수요 법칙을 한번 봐봐요. 수요 법칙은 숫자, 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요 법칙은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뜻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렇지. 나 건들면 나 엄청나게 성질 낸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성적 지표라고 그래요. 정성적 지표. 성질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질.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숫자가 없죠.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뜻한다. 정성적 지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X. 정량적 지표고 정성적 지표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된다. 정성적 지표. 자,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정량적 지표만 기억난다. 아주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시험 지문에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면 탄력성 4가지 개념이 다 끝났네. 다 끝났죠? 이제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몇 가지 배우냐면 계산 문제 포함해서 6가지 배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눈빛 보고 여러분이 눈빛이 좋으면 계산 문제도 하나 언급해 볼 거야. 제가 하는 말 빈말이 아니라 제가 몇 개 학원 다니나 5개 학원 다니는데 월요일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월요일날 하고 나는 아주 미칠 것 같아. 왜냐면 월요일날은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다고요. 월요일날은.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코로나 끝나고 나 얼추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얼추 끝나고 나면 4월 달에 우리 학생들 처음에 등교할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학생들 계속 놀았잖아요. 계속 놀았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월요일 날이 가장 힘들지 않아요? 월요일 날은 무슨 수업입니까? 아주 잘 된 겁니다. 거기 학원 원장님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학원 원장님들이 월요일 날이면 되도록이면 무거운 과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월요일 날부터 공법 하잖아요. 돌아볼 것 같지.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가벼운 과목이 가장 좋아요. 가벼운 과목이 뭘까요?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가장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잘 된 것 같아. 월요일 날 중개사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은다고 해요. 월요일 날 공법, 화요일 날 민법,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개론. 돌아버리지. 돌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정말 돌아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퐁당퐁당 민계공이 이렇게 들어간 거. 근데 연이어지면 힘들죠. 우리 학원은 시간표는 좀 잘 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월요일 날 제가 학원 가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그 자체가 힘드는데 그 학원은 특히 월요일 날 주간반은 도대체 뭐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정은 나는 건 이건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해버려요. 실제로 그래. 근데 야간반은 엄청나게 또 활발해요. 그 학원은 희한합니다. 근데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접근한 것 같아요. 빈말 아닙니다. 선생님, 네 다른 학원에서 그런 말 하나? 아니, 그런 말 안 하고 우리 학원에서 아니 그렇게 의문스러우면 제가 촬영한 거 다 보여드릴까 한번?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왜 그러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니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부 못한 사람 몇 명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잘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잘한다는 말은 다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있어. 큰일 났어. 폭탄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편이니까 계산 문제도 한번 언급해 볼 테니까 계산 문제 오늘 언급 안 한다. 그러면 그분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분 때문에. 자, 그러면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자, 이거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봐요. 탄력성은 무조건 퍼센트가 나온다겠죠. 이 퍼센트가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퍼센트가 율. 퍼센트를 우리말로 하면 율이라고요. 율. 그러니까 퍼센트를 니폰말로 하면 일본말로 하면 프로. 몇 프로 그러죠. 그건 일본 말이야. 그러니까 몇 프로가 미국 말인 줄 알았죠. 그 일본 말이라고. 미국에서는 프로라고 안 해. 퍼센트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퍼센트가 낫지 프로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3%, 4% 조선시대 사람이야. 3%, 4%면 3%, 4% 그래야지. 그러니까 프로는 니폰 말이니까. 그러면 이게 퍼센트는 이제 탄력성은 퍼센트가 나오죠.
탄력성 프로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가. 그렇지? 이걸 말하면 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에서는 전부 다 율 나온다고, 율. 자, 그러면 탄력성 율 나온다고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수요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아니 수요 교차 탄력성이 약간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이렇게 나눈 것이다. 분자 부모 바뀌면 안 돼요. 분자 부모 바뀌면 안 되고 이제 분자 부모 바뀔 것도 없잖아요. 수, 가탄 써놓고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인데요. 이제 5, 6월 달 가정하면 여기에 복잡한 공식이 나와요. 복잡한 공식. 여기는 지금은 여기까지 하시라고. 여기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계산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 이번 수는 이것만 하시는 거야. 이것만. 그럼 이걸 왜 암기하셔야 되냐면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준다고요. 자,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 알게 될 건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최근에 출제했던 게 이렇게 나왔어요. 수가탄이 2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수가탄이 2다, 수소탄이 3이다, 수교탄이 몇이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시험 문제 이렇게 주어지면 무조건 이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봐요. 수가탄이 2다, 수소탄이 3이다 이렇게 준다고. 작년에도 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수가탄이 2입니다. 수소탄이 3입니다. 그럼 이 공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럼 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26회 때로 기억나는데 수가탄 2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수가탄 2다 그러면서 어떤 자의 가격이 4%가 인상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상됐다. 자,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수가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봐요. 풀어봅니다. 수가탄은 2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공식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가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위에는 수요량 변화율이죠. 밑에는 가격 변화율이죠. 그럼 가격 변화율이 줬잖아요. 가격 변화율이 4%가 인상됐다고 줬잖아요.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공식 알면 바로 대입하면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이 4%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몇 퍼센트? 8%.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다. 그러면 이걸 숫자를 한번 빼봐요. 숫자를 빼버리면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량은 감소.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자, 숫자를 여기다 4% 줬습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에서 되는 거야. 이렇게. 4%. 자, 이거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이 문제에서 답이 수요량이 8%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지문에는요. 1번 8% 증가, 2번 8% 감소 이렇게 줬거든요. 3번 4% 증가, 4번 4% 감소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비춰봤을 때 이 문제를 8이 초점입니까? 감소가 초점입니까? 감소가 초점이에요. 감소가. 그럼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탄력성을 가지고 수요 법칙을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에게. 탄력성을 가지고. 의미하셨죠? 탄력성을 가지고 수요 법칙을 물어보면서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인 거지. 8이 되지. 8은 되지. 근데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지. 수요 법칙을 놓치고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 이렇게. 좀 있으면 이 공식, 이런 공식을 주면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간단히 해볼게요. 작년에도 그렇게 출제했으니까. 작년에는 아주 총망라했어요. 작년에는 수가탄도 주고 수소탄도 주고 수교탄도 주면서 수가탄 0.5, 수소탄 0.6, 수교탄 0.8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서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한다고요. 뭐요? 한 40주 이내에. 자,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본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예, 됐어. 이제 공식까지 끝났습니다. 공식 끝나고 나면 이제 뭘 배우냐면 세 번째 수가탄과 수요곡선의 형태, 기울기에.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좀 빼먹고 왔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나왔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요. 여기 수요량 대신에 뭐요? 공급량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가격 대신에 소득으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입니까? 연립주택 수요량? 연립주택. 그러면 끝.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 형태인데 봐봐요.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과 뭐의 관계입니까? 가격과 수요량.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과 수요량.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한번 써볼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가격과 수요량 관계가 나타내는 거. 자, 한번 말해봐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로 표시했던 거 몇 가지 있는가?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만 제가 할게. 제가. 자, 가격과 수요량 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가 나왔어요.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럼 수요 변화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 나왔을까? 수요 법칙이 나왔어요. 세 번째가요, 수요 곡선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가 수가탄이 나온 거야. 그럼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수요 곡선이나 수요 법칙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과 수요랑 관계. 수요 곡선도 가격과 수요랑 관계. 의미하셨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새가 달라진다, 형태가 달라진다,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 말이 이게.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기가 나오는데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 형태가 달라진다. 그럼 이걸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봐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공급 곡선의 형태가 달라진다. 똑같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학자들이 이걸 5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누어서 거기다 이름 붙여줍니다.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수요하고 공급에서 이제 같이 내고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 형태,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 형태를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을.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는 0부터 무한대인데 기준이 1입니다. 탄력성이 1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탄력성이 가장 큰 경우가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근데 탄력성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1.5가 나왔습니다. 1.5는 1보다는 크지요. 그런데 무한대보다는 작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성이 가장 작은 경우가 탄력성이 0입니다.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탄력성이 0.5 나왔습니다. 0.5. 그럼 0.5는 0보다는 크지요. 1보다는 작지요. 이렇게 5개 나눠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5개 나누고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요곡선 형태가 달라져요. 그거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성이 2750 나왔습니다. 몇 번입니까? 2750은 1보다 크죠? 무한대면 작죠? 2번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이름 붙여줄 겁니다. 여기 1이 기준입니다. 1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 1번, 2번은 1보다 크죠? 그러면 탄력적. 4번, 5번은 1보다 작죠? 비탄력적. 그러면 1보다 큰 것은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근데 여기 탄력성이 무한대다.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이렇게. 그럼 여기 4번은 탄력성 1보다 작죠? 비탄력적. 0은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근데 공급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OX 5 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때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OX 5 이렇게. 자, 이제 최근에 잘 나왔던 거 여기 탄력성의 크기요. 탄력성의 크기. 이 탄력성의 크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결정할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결정하지. 자, 그걸 내고 있어요, 요즘. 그거. 자, 그러면 이거 내고 있으니까 빨간 걸로 빨갛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여기 수라고 쓰면서
이것은 수요량 변화입니다. 가라고 쓰는 것은 가격 변화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따라서 1 나왔습니다. 가격이 10% 변화했습니다. 수요량은 몇 퍼센트? 10%. 그래야 1 나오죠. 그러면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을 하고 그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습니다. 자, 여기 탄력적인 게 나오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5다. 1.5면 탄력적이죠?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큽니다. 이렇게. 자, 1.5는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은 15% 변하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와 수요량을 비교할 겁니다.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중에서 어디가 클까? 가격 변화가 큽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이에요. 여기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 마지막에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고 했죠. B가 크다고 그랬죠. 여기도 그렇게 기억해 버리십시오. 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말이야. 근데 기억은 그렇게 해버리라고.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뭐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럼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때의 의미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격 변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 변화가 없다. 그래서 수요량 변화가 0이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완전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때는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 가격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져요. 가격이 0.00001% 떨어집니다. 그때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경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의미하셨죠?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라고. 이제 시험이 이렇게 냈죠.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OX? O. 그럼 여기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도 의미가 없고 무슨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가 무한대가 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은 이 부분에서는 주로 출제하죠. 이렇게. 비탄력적일수록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일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출제자들 참 성질 이상한 사람들이야. 봐요.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 이렇게 내요. 옵니까 X입니까? 오죠. 성격이 희한한 사람들이지. 희한해.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꼬장 부리고 그래.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아니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면 좋을지 왜 또 수요량 변화가 작다고 그러냐고. 참 성격이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이게 그대로 공급도 적용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이렇게 무한대까지. 그러면 똑같고 이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 중에서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 중에서 어디가 크다? 공급량 변화가 크다. 탄력적이면 수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비탄력적인 무슨 변화가 크고 가격 변화가 크고. 이제요. 자, 수요곡선 만들어 줄 겁니다. 수요곡선 만들 건데 얘는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선. 선생님 나는 그게 헷갈리더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의미하시죠? 그러면 되지.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걱정된다. 이러면 되죠. 의미하셨죠? 그러면 돼. 뭐 증명해보라고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 직각삼곡선. 단위 탄력적이다. 직각삼곡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탄력적이면 완만.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급경사. 이렇게. 자,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도 똑같은데 다만 이것만 달라요. 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곡선의 형태에서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탄력성은 무한대다. 공급곡선은 수평선. 그럼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곡선은 수직선. 공급곡선이 공급이 탄력적이다. 완만. 비탄력적이다. 급경사.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자, 이것만. 이게 공급으로 오면 여기다 이제 공급 써면 공급곡선으로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는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성이 없어요. 그럼 이게 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인가를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자, 봅니다.
자, 가격, 공급량. 자, 이게 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고 단위 탄력점이면 공급 곡선은 원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 1이다. 그럼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죠. 그럼 가격이 10% 올라갔다. 공급량도 10% 증가해야 되겠죠. 그건 똑같이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죠. 그럼 가격이 10% 변했다. 공급량이 10% 변했다. 그럼 탄력성 몇? 1. 가격이 20 변했다. 공급량 20 변했다. 탄력성 몇? 1.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면 이름은 단위 탄력적이고 공급량 변화와 가격 변화율이 똑같고 공급선을 그리면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 행태로 나타난다.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몇 개 배운다고요? 계산 문제 빼고 5개 배운다고 그랬죠? 이게 3개 배웠습니다. 3개 배웠는데 우리 공급은 개념 한 번도 낸 적도 없고 수요는 내죠. 개념. 공급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낸 적도 없고 수요는 내죠.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동안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시험에. 한 번도 계산 문제를 내본 적 없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개념과 공식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런 거 배워요. 수가탄 결정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수가탄 결정률이 있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이 부분부터는 자, 10분을 쉬어서 할 건데요. 자, 책 보고. 책은 113쪽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13쪽에 보면 정량적 지표라 이 말 나와요. 13쪽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 가면 정량적 지표 나오죠? 그런 나오네. 자,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그리고는 114쪽 갔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에서요. 최저점 기준, 중간적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또 평균값 기준도 있고 복잡해요. 근데 이제 기본 공식 마시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본 공식에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랑 변화율. 그 옆에 보면 더 복잡한 공식 나오죠. 그것은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2번 중간값 계산 나오죠. 중간점 기준 나오죠. 그것은 더 복잡해. 그것도 보지 말아요. 선생님 다 보지 말라고 그건 뭘 보라는 소리야. 114쪽 하단부의 표, 그 표는 중요하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거기 틀린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데 자, B자가 빠져 있다는 거 의미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115페이지 가면 핵심 나왔죠? 그 핵심은 수요의 가격 탄력에서 나 끝나고 한번 읽어볼게요. 저하고 그 핵심은 자 됐어.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 되셨나요? 예.